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대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자고요. 자, 두 사람이 일단 지금 신앙림 씨 공갈 얘기를 뭐 조금 이따 뭐 다시 추가로 뭐 하더라도 자, 일단 핵심은 김만배 신앙림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이제 핵심이고 여기서 다 출발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 9월에 인터뷰를 뭐 인터뷰든 뭐 잡담이든 어쨌든 신앙림 씨는 신앙림 씨대로 뭔가 이제 뭐 좀 만났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놓아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뭐 해놨어요, 하여간. 네. 자, 김만배도 본인도 이건 인터뷰를 생각 안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어쨌든 이것이 대가성이라면, 자, 뉴스타파에 하게 할 목적으로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뭐 했든 안 했든 그런 목적으로 두 사람이 뭔가 의기투합해서, 자, 금전거래가 있었다. 자, 요건 책값으로 포장하자. 맞췄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한 기자 얘기했지만 이쪽에다가 최소한 뉴스타파 쪽에다가 자, 신앙림 씨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고 체계상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진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대선 직전인 2월 28일 그 전까지 전혀 김용진 대표한테 김만배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없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죠.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인터뷰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 기사해야겠다. 내가 돈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기사화 시켜야 되겠는데 중간중간에 그럼 최소한 알고 지낸 한 기자한테라도 아까 뭐 커피 얘기해 줬는데 커피를 타주면서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좀 잘 좀 봐봐. 뭐 그렇죠.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죠. 이거 돈이 한두 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대가성이라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또 시점을 제가 이 녹음 파일을 신앙임 씨로부터 건네받은 시점이 3월 4일이었고 시간도 아침도 아니고요. 녹음 파일의 주요 요지를 전달받은 게 오후 한 대여섯 시고 녹음 파일 전체 파일을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 파일을 제가 넘겨받은 게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사전 투표가 끝났을 시간입니다. 만약에 선거에 정말 내가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대장동 사건의 주역도 바꾸고 선거 결과도 뒤집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어떤 미친놈이 사전 투표가 끝난 뒤에 이걸 넘겨요. 최소한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라도 보도가 될 수 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뭐 본인은 얼마 전에 얘기는 했는데 이제 제대로 뭐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주장은 또 해요, 신앙림 씨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제가 이제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제보 계기가 쭉 묵히고 있었잖아요. 5개월인가 6개월을. 그 거액을 받고도 그죠?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인터뷰하고 얼마 뒤에 김만배 씨는 또 감옥으로 가잖아요. 구치소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둘이 상의할 적어도 없어. 사실은. 그죠? 근데 마지막 제3차 토론인가 대선 후보 2월 25일. 2월 25일 그걸 보고서 이제 분개해서 자, 이분이 조금 어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전국 언론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좀 뭐 의협심 내지 어쨌든 뭐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본인 주장은. 그걸 보고 분개해서 김만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쌩 무시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게 자기가 보기엔 완전 거짓말이다. 자기는 김만배를 믿으니까. 그죠? 자, 신앙림 씨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를 너무 믿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굳이 따지자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모든 뉴스 가치의 판단 이것이 김만배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저하고 김영진 대표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보도해야 될 가치도 거기서 인정한 거죠.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 부분은 제보 동기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기도 했거든요. 한때는 그걸 보고 격분해서 제보를 했다. 뒤늦게. 근데 제 얘기가 맞나 보세요. 저는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 양반이 자기는 이것이 뉴스타파 제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 둘이 그러고 나서 그게 찜찜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이거는 공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보를 해야겠다. 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신앙림 씨한테 제가 그러자도 그 문제를 캐물어 봤어요. 아니 왜 그런 논란을 촉발을 했느냐. 본인 얘기는 만약에 내가 김만배하고 그런 그 사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만약에 이 중요한 내용을 내가 뉴스타파에 만약에 제보를 안 했다면 그게 나중에 안 한 것이 알려지면 내가 알고도 감춘 게 알려지면
자기는 더 욕을 먹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이게 저는 지금 사실은 이걸 녹음 파일을 넘겨받고 하던 그 당시 상황이 무슨 뭐 이렇게 막 어제처럼 제가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저는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신앙님 씨에게 그 3월 4일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녹취록 전체를 딱 보고 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났고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아니 지금 너무 늦었다. 선거 지금 며칠 앞두고 이걸 지금에서야 주면 어떡하냐 왜 진작 나한테 안 줬냐고 제가 화를 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신앙님 씨가 저한테 했었던 말은 뭐였냐면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잊고 있었는데 TV 토론회를 보는데 마치 김만배가 이상한 놈인 것처럼 말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자기는 김만배를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김만배로부터 들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만배의 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랑 굉장히 가깝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믿는 김만배가 다치겠는데 진짜 크게 이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거를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녹음 파일을 꺼내봤다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그 25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죠. 그럼 25일 날 그걸 들었으면 26일 날이라도 나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했었던 말은 뭐냐면 이게 인터뷰가 아니고 그냥 사적인 대화를 내가 몰래 녹음한 거라서 당사자인 김만배가 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허락은 아니어도 내가 이걸 공개도 되느냐라고 양해는 구하고 싶어서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김만배한테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뭐 가족들도 접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거기다 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일까지를 나랑 상의를 했었어야지. 김만배하고 접촉을 해서 그 설득을 하던 아니면 뭐 허락을 받던 그거까지 나랑 상의를 했었어야지 왜 그걸 안 했느냐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그 기억이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대목에서 왜 좀 더 추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당시에 너무 급박했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당사자,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이 입수돼 있는 상황에서 뭐 앞뒤 재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거를 보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일단 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궁을 못한 건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는 없었다. 뭐 이런 말씀 자, 드리고 그럼 싶네요. 이 사건을 이제 다른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할 때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네. 연결고리, 인과관계 네. 이런 게 지금 중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돼 있고 증거가 없고 이거를 일단 짚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무조건 그냥 연결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런 근거도 네, 없이.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제목마다 따라붙는 이 허위 보도라는 거. 네네. 허위 보도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입증이 됐어요? 네. 자, 된지 없죠.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네. 그 조우영 씨 네. 대장동 그 사업팀 민간 사업팀의 그 대출을 연결해줬던 조우영 씨 수사를 하면서 봐줬다는 의혹 이게 핵심인데 네. 이거는 이미 그 전에 경향신문 네. 또 JTBC 뉴스버스. 여러 군데서 네. 여러 군데서. 아주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네.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기자는 이제 거기에 김만배 씨 육성 네. 증언을 이제 추가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예. 저희가 보도한 건 새로울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의혹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확인됐다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의혹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네. 그 정도로 다룰 정도로 공적으로 충분히 다룰 만한 의혹 제기였고 그럼요. 더구나 대선 후보 관련이잖아요. 그럼요. 네. 자, 이거를 지금 나는 그 다른 언론사 기자들한테 묻고 싶은데 네. 아무리 검찰이야 뭐 수사 논리로 그렇게 네. 표현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계속 허위를 붙일 수가 있느냐? 누가 허위라고 인정했냐고. 네. 응? 그죠? 특히 뭐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예. 최근에도 계속 아니 봐주기 수사를 인터뷰-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아무것도 지금 허위 인터뷰 의혹도 아니고 아예 그냥 허위 인터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좀 다 문제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 그건 진짜 문제죠. 왜냐하면
글쎄요. 그게 아무리 뭐 검찰 주장을 네. 우리나라 이게 뭐 고질적인 사실 언론들의 문제이긴 한데 또 검찰 주장을 그대로 하면 면피가 되는 뭐 이상한 네. 그게 있잖아요. 법조 기자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뭐 언론들이 이제 좀 여기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많이 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무런 아니 최소한 근거가 네. 뭐 있으면서 하다못해 정황이라도 있으면서 그런 표현을 쓰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짚어봤지만 사실 저도 뭐 심정적으로 뉴스타파에 좀 가까울 수는 있지만 최대한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네.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없잖아요. 없는데 허위로 드러난 게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어서 참 입이 아프지만 입이 아파요. 2011년에 부산저축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어쨌든 조영에 대해서 혐의 입증을 못했고 그때 못했던 사건이 4, 5년 후에 수원지검에서 혐의가 밝혀져서 조영이가 감옥에 갔었고요. 그건 네. 객관적으로 팩트입니다. 그럼 최소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그 당시 우리가 수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거를 그 당시 이거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영이를 수사를 할 이유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자신들이 당시에 수사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4, 5년 후에 다른 검찰청에서 이걸 수사해서 감옥에 넣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혐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혐의였어요. 봉지욱 기자를 비롯해서 뉴스타파가 그 이후에 후속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그 SPC 네. 특수 목적법인 관련해서 그 불법적인 행위 조우영 씨가 네. 그 일종의 자회사 같은 걸 네. 운영했잖아요. 네. 다른 데는 다 처벌받았다면서요. 네, 네. 같은 행위에 대해서. 네. 조우영 씨만 아무런 처벌 안 받았죠. 맞아요.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네. 그 복잡하게 이해할 거 없고 그 경찰 네. 무슨 기록에도 조사 기록에 나왔다면서요. 그럼요. 경찰서. 그러니까 제가 저기 복잡하게 말할 거 네, 없고 간단하게 간단히 좀 얘기하세요.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자,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끝내고 나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총 7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SPC 관련된 부분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수사 결과 발표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우린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해놨고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우리는 뭐든지 수사할 만한 단서가 나오면 뭐든지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뭐든지 다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기들이. 네. 그래놓고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우리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혹은 대주주가 설립에 관여한 SPC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했는데 공교롭게 조영이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당연히 수사도 안 했고 압수수색도 할 필요가 없었고 당연히 안 했고 그래서 당시에 조영 수사를 한 바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수사를 안 예, 했으니까 수사를 봐주기 안 해- 수사도 없었다. 수사를 안 했기 이런 때문에 논리죠? 봐주기를 할 이유도 없었고 네. 그럴 우리가 동기도 없었다 이런 취지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 주장은 검찰은 아마 자기들 이제 방어 논리로 펼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제가 보기엔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게 훨씬 그거보다 훨씬 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똑같은 자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뉴스타파 방어 논리가 있잖아요. 네, 네. 자, 대검 중수부는 자기들 방어 논리가 있다고 네, 쳐요. 네. 근데 그 주장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냐고. 네? 저는 저희 뉴스타파 훨씬 더 솔직하고 담백하다고 생각합니다.